달서구의회가 지난 1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성군 지회 2025년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귀여운 반려견들이 볼리 어린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마을 안전을 지키는 달서 반려견 순찰대의 특별한 활약을 함께 만나봅니다. 달성군은 오는 20일부터 지정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용산역 남쪽 광장에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인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수산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와 푸른방송 그린웨일즈가 지난 6일 푸른방송 대회의실에서 박주연, 이수민 선수를 새롭게 영입하며 새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이진원 의원과 박원규 의원, 달성군 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차세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리사이틀이 3월 21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집니다. 아동극 사슴 코타코의 재판이 3월 29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가 10일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뒤 김영일 부국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장관 의원은 IBK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대곡동 480번지 1원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순옥 의원은 달서구립 어린이 합창단 설립을 제안했고, 박종길 의원은 달서구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선주 의원은 최근 개편된 대구시 버스 노선에서 상인 1동과 송현 1동의 노선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조정을 요청했고, 이진원 의원은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3건의 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김정희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으며 본회의는 산회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2025년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윤영현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회 의장, 군의원, 노인회 임원민,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지회장 표창장 수여, 개회사 및 축사, 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돼 많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승인했습니다. 또한 상호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영현 달성군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달성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는 달성군 실버한 마음 큰잔치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귀여운 반려견들이 볼리 어린이 공원에 모여 마을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달서 반려견 순찰대를 만나봤습니다. 볼리 어린이 공원에 겨울, 호축, 콜리 등 귀여운 명패를 달고 형광조끼를 입은 중소형 반려견들이 모여 순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범한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주민방범 활동을 접목한 주민 참여 치안 활동으로 반려견과 견주가 한 팀을 이뤄 산책을 하면서 동네 범죄 위험과 생활 위험 요소를 살피는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과 견주에게 형광 조끼와 명찰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발된 대원들에게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 지원과 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경찰서하고 달서구청하고 또 주민센터하고 우리 본리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7월 달에 반려견 순찰대를 창설하고 그 8월 달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우리 관내 본리동, 달서시장, 제1여성하고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달서 지역에서도 우리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크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한 1,500만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도 이제 반려 문화는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려 문화도 그 반려 인구랑 같이 조금 이렇게 같이 높아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 반려견 산책도 하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화합도 되면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다는.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대견 대인 반응, 리드워킹 순찰대 활동 적합성 등이 심사를 거쳐 27명의 우수 순찰대원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 달에 한 번 본리동 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순찰하는 날로 약 30여 명의 순찰대와 방범대원이 함께 순찰하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본리동 자율방범대랑 달서 반려견 순찰대랑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순찰하고 있는 거는 대구시에서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당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7개월 동안 25차례의 순찰을 진행하며 학교 인근의 비행 청소년 계도 이외 유실물 발견 및 파출소 인계사회, 지역 주민들의 순찰 요청 치료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가자 그러면 이제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람 불어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이럴 때 그런 거를 신문구 쪽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뭐 술 취한 취객들이나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좋은 것 같아. 뭐 다녀보니까 도로 인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뭐 신고하고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다른 팀들이랑 다 합류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순찰을 마친 대원들은 반려견들에게 칭찬과 물을 나누며 다음 일정들을 공유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반려동물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보는 재미가 엄청나네요. 하고 싶어요. 도전하겠습니다. 한편 달서 반려견 순찰대는 올해부터 더욱 철저한 선발 과정을 통해 순찰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력을 확대해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계도 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됨에 따라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일로부터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오는 19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는 버스 정류소, 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개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상향은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입니다. 달성군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달성군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클리닉,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8일 용산역 남쪽 광장이 새로운 생활체육공간인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태훈 구청장,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청소년과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개회식,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었습니다. 달서구가 시설을 설치하고 대구교통공사는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게 됩니다. 용산역의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도전정신과 꿈을 심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또 나아가서 나머지 부분도 더 공사와 합해서 이 지역이 대구 전체의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또 놀이와 꿈을 심는 그런 공간으로 투입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용산역에 하이루프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달서구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엑스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도 하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하이로프존은 최고 12.3m 높이로 1층은 유아용, 2에서 4층은 일반용으로 구분되며 최대 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m 곡선형 짚라인과 9m 자유 낙하, 유아용 11m 직선형 짚라인이 포함되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클라이밍 존은 폭 1.8m, 높이 8m의 개별 코스로 상중 하 난이도별 2개씩 총 6개 코스로 구성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4일까지 무료 체험 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부터는 달서구민에게 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하이로프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추가를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체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와 푸른방송 그린웨일즈가 지난 6일 푸른방송 대회의실에서 박주연, 이수민 선수를 새롭게 영입하며 새 시즌을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기존 선수인 김시형, 이혜림 선수와 계약을 연장하고 웨이크보드 종목에서 박주연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날 입단식에는 조현수 대한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장과 강민균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장, 김채은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민균 대구협회장은 작년 9월 직무대행을 맡은 후 올해 정식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신규 선수 영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구 수상스키협회가 좀 더 발전되고 선수들이 안전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최고의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최고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대구 수상스키협회 화이팅입니다. 네, 올해 열심히 연습해서 부상 없이 안 다치고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방송 그린웨일즈도 기존의 장태우, 지훈, 신현정 선수와 계약을 연장하고 수상스키 종목에서 이수민 선수를 신규 영입하며 팀 전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성적이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에는 전지훈련을 통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4년차 그린웨일즈 선수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작년에는 전국체전에서 2위
입상했고 올해도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대구시 협회 소속에서 태전 때 이제 동메달로 입상을 하여 올해 이제 그린웨일즈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어서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수 대한협회장은 올해 전국체전과 대구 대한협회장배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른방송 그린웨일즈 팀은 지난해 종합 우승 3연패를 달성하며 강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는 4연패와 단체전 타이틀 탈환을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위산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관내 각종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내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지난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자연에서 모험과 탐험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실 숲속 모험 놀이터와 와룡 숲속 모험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이 시설은 키 120cm 이상의 청소년들이 현장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놀이터를 방문한 어느 학부모는 현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이용도 하지 못하고 기다림 끝에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날에는 이용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 운영시간이 실제로 청소년이 하교 후에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장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원 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유휴 공간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리 정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의 교부를 결정한 만큼 효율적인 공원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원동은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어 북카페 컨셉의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면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쉼터 설치를 제안할 당시 일부 특정 계층이 증가하여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인근에 경로당을 개소함에 따라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 속 주민 정서 함량을 위한 책쉼터를 조성하고 IoT,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설을 도입하면 21세기형 스마트 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제어 관리하면 주민 안전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자판기 형태의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로 돌려주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많은 수요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나 자판기 안에 가득 찬 페트병이 회수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민 수요에 따라 배출이 많은 곳에 확대하여 설치하거나 빠른 회수를 통해 주민 편의를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0이 넘었지만 구국의 영웅 청년 안중근, 청년 윤봉길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의정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처럼 자체 핵무장 우선시해야 하고 한미동맹 더 굳건히 해야 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미일 공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에 3,500석 되는 대공연 시설을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려고 예상됩니다. 저는 7년 전 2018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월배 차량기지를 신속 경교서 그곳에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1,000석 넘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강구 달서구를 만들자고 계속 발언해 왔습니다. 8대 때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출근길에 직접 대구시장에 방문해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여 이상 1인 시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대구시에서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땅을 매각하여 이전 비용의 70%를 마련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즉각적으로 월배 차량기지의 땅은 한 평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 100% 공공시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제 월배 차량기지는 달성군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월배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량기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 후적지를 100% 공공시설로 조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구시가 우리 달서구에 그 땅을 무상으로 준다 한들 우리 달서구에는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마련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배 차량기지는 대구시 땅이므로 대구시가 앞장서서 문화공연예술시설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문화예술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콘서트 하우스는 중구에 있고 오페라 하우스는 북구에 있으며 달서구에는 달서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남과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월배 지역에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균형 있는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저 달서군과 연결 중심지에 있는 차량기지에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은 얼마 전에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236만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인구는 5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끔 3,500석의 대공연장은 대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달서구의 미래를 볼 때 우리 구청장님이 매우 앞장서셨던 시청사도 유치되었고
앞으로 2028년도가 되면 저 호림 강나루 공원에 110m의 에코 전망대도 세워집니다. 여기다가 3,500석 되는 대공연장이 세워진다면 달서구야말로 새롭게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해 달성군이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의 인명피해, 차량 880대 등 재산 및 시설 피해를 보았고 184세대 약 600명의 주민 대피에 따른 주민 생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주된 이유에는 천장의 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속한 화재 대응, 피해 확산 방지와 지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최근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기차는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라거나 전기차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차주라는 이유로 차량 화재의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총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소홀히 하면 결국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에 맞춰 123만 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167단지 9만 세대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공동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지영 군수님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감지 시스템, 지식식 소화 덮개, EV 드릴랜스 등 소화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효과성이 입증된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 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 소화포를 설치하였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높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는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달성군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달성군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리사이틀이 3월 21일 저녁 7시 30분 달스아트센터 청룡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2025년 달서아트센터 시그니처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로 양인모의 뛰어난 실력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양인모는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22년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시벨리우스의 전원 춤곡, 소나티나 마장조, 세계의 소품과 함께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작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나단 웨어가 반주를 맡아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합니다. 양인모의 깊이 있는 연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동극 사슴 코타코의 재판이 3월 29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관객을 맞이합니다. 이번 공연은 달성문화재단이 3월부터 12월까지 선보이는 아동극 시리즈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사슴 코타코의 재판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한 작품으로 정의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음악, 무대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티켓 예매는 3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두류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와 조성 구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두류권의 미래 비전을 점검하고 신청사와 시너지를 창출할 두류공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와 관련 교수 등 자문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신청사 건립이 지역사회와 대구 발전에 미칠 영향과 이를 뒷받침할 두류공원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6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사 조성과 함께 두류공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미래 도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계획입니다.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를 롤모델로 삼아 두류공원을 신청사와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청년 해내기 지원 사업과 청년 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8에서 39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해내기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기업, 문화예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개 동아리를 선정해 팀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인식 개선, 청년센터 홍보 서포터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4월 6일까지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가 3월부터 수동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주민의 재활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시작되는 휠체어 대여 사업은 화원읍의 신규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화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최장 2개월간 수동 휠체어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달 말 지역 주민의 물품 기탁으로 마련된 수동 휠체어 3대로 운영될 예정이며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누구나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며 연장 시 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대여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주세요. 대구시가 2025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2025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아이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매일신문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에서 최대 4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합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 2차 심사를 통해 대상을 비롯한 우수작품 46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 매일신문 사장 상패 및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작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되며 대백 플라자 갤러리, 패밀리 페스타, 출산 장려의 날 행사 등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 AI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며 2025학년도 AI 활용 영어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건고등학교는 2020년 교육부 지정 AI 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전국 1위 교육부 장관상 수상하며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목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는 AI 활용 기반 영어 토론 및 작문 역할극 활동, 디지털 툴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중심 창의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학 교과는 AI 코스웨어 활용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형성평가 결과 등의 데이터 기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생 상담과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보교과는 모듈식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별 최적의 학습 경로에 맞춰 프로그래밍 활동을 실시하고 코드 오류를 분석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술교과는 AI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전국 교육 분야 AI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업 장학활동 우수 교원 교육감 표창, 전국 수업혁신 사례연구 대회 교육부 장관상, 중등 수업평가, 연구대회 1등급 수상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정식 개교를 한 소식입니다. 2023년 7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선정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지난 1일 정식 개교했습니다. 지난 4일 첫 신입생 96명과 학부모,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기술 교육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 교육 과정을 통해 졸업 후에는 반도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달서 한의방문 진료 사업을 실시합니다.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의 치료를 제공하며 마비 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통증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은 달서구청이 총괄하며 달서구 한의사회 소속 21개 한의원이 월 2회 방문 진료를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달서구, 관내 7개 재가 노인 돌봄센터에서 모집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달서구 한의사회가 기탁한 후원금 500만 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주민 참여 예산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교육을 운영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 제한을 줄이고 부적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해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고 동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는 오는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9일 경창산업주로부터 이웃사랑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창산업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직원들로 구성된 경창 CNS 봉사단 25명이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산필산 일원에 편백나무 500여 그루를 식재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11일 달성군 보건소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갑을 아닌 함께 데이 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직 문화 개선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으로 달성군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해 갑질 근절과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다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공직서회 내 갑질을 근절하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행복한 청렴 달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청렴 특별교육 개최,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의 날, 군수와 직원 간담회 등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8일 관내 초중학생 25명으로 구성된 2025년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은 환경 정화 활동, 재과 제빵 나눔,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안마봉, 부채, 비누 제작 및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화원읍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자원봉사 체험학교 인성교육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도 갖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소년들이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